안녕하십니까. JM신용정보 채권탐정 김부장입니다. 상사채권, 민사채권과 임금체불 또는 보증금 반환, 인테리어 공사 사기 등 떼인 돈이라면 24시 어떠한 문의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교정시설에 수감된 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JM신용정보 김부장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저는 무료로 상담을 지원하고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채무자를 압박하며 특히 소액인 경우에는 소액사건 심판제도를 이용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접 발로 뛰며 숨겨진 재산을 찾을 때까지 확인해 드리니 걱정 말고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치금이란 무엇인지, 영치금 통장 압류란 무엇인지, 그리고 영치금 채권 추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치금이란 무엇인가요? 영치금은 쉽게 말해 수용자가 소지하고 있는 돈의입니다. 대부분의 수용자는 현금출 납부라는 장부를 매일 작성하는데 이를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출납부 안에는 예금 계좌번호뿐만 아니라 거래은행명, 계좌 잔액까지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치금통장 압류를 진행하면 해당 은행 거래 내역을 모두 조회할 수 있고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은 후 출금 요청을 하면 즉시 인출 가능합니다. 영치금 통장 압류란 무엇인가요? 영치금 통장 압류란 말 그대로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의 금계좌를 압류하는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어은행에 100만 원을 입금했다면 저희 측에서 어은행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신청해서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추심 명령을 받아냅니다. 그러면 제세 채무자인 어은행은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만큼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실제로 수령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잔고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잔고가 0원이라면 아무리 많은 금액이라도 받을 수 없고 반대로 잔고가 있다면 전액 회수가 가능합니다. 영치금 통장 압류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치금 통장 압류는 매우 강력한 압박수단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냐면 채무자가 이미 신용불량 상태라서 시중은행에서의 대출이 불가능한데 굳이 B은행만을 고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차라리 C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우체국만이 영리 목적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체국으로만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영치금 가압류 방법은요. 만약 상대방이 가진 자산이 전혀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당장 처분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적은 경우라면 일단 임시 방편으로 영치금 가압류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특히 민사소송 제기 이전에 보전 처분으로서 가압류를 해놓으면 추후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보다 수월하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영치금 가압류는 본안 소송 없이 곧바로 실시할 수 없으며 먼저 소송을 제기해야만 비로소 가능합니다. 참고로 영치금 가압류 역시 마찬가지로 담보제 공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치금 반환청 구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영치금 반환청 구소송이란 일종의 부당이득 반환청 구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우선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소재기 사실을 알리고 피고 측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원고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합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장이 양측 의견을 들은 다음 최종 변론을 거쳐 판결 선고를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23개월이면 마무리되며 항소기간 경과 후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영치금 반환 청구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우선 채권의 소멸시 후
기간 내에 권리 행사를 하셔야 합니다. 민법상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장기간 방치해 두다가 뒤늦게 후회하셔도 소용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그만큼 화해 가능성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정보회사 위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하고 후불제니 금액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안이 급박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지 않다면 직접 준비하셔서 나홀로 소송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오늘은 영치금과 영치금 가압류, 소송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이 수감시설에 수감되었다고 배째라 하는 경우 꽤 있으실 텐데요. 이렇듯 여러 방법이 있으니 너무 무기력해하지 마시고 언제든 JM신용정보 김 부장에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100% 후불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이 포스팅 보시는 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